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 55세, 대기업 임원, 연봉 2억, 강남 아파트, 외제차.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실패한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은 너무 늦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드디어 부사장이네. 저는 기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아빠 대박. 우리 아빠 최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지 뭐. 지금은 늦었으니까.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저는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 밤 11시에 퇴근, 주말에도 일, 골프 접대, 회식.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바빠서 죽겠어.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하지 뭐. 어머니한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으니까. 아니,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귀찮았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항상 같은 말씀.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애들은 잘 있니?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다 괜찮아요. 바빠서 끊을게요. 30초 통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도 1년에 명절 2번, 설날, 추석, 그것도 2~3시간 있다가 엄마, 우리 가봐야 해. 애들 학원 가야 하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시골이 답답했으니까, 어머니 집이 불편했으니까, 낡은 집, 오래된 가구, 냄새나는 화장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배웅하셨습니다. 대문 앞에서 손 흔들며 조심히 가거라. 자주 와라. 저는 차 안에서 손만 흔들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 점점 작아지는 모습.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만.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시골 작은 집에서.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30년 어머니는 혼자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기다리시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나서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텃밭에 가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우셨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 하지만 계속 키우셨습니다. 준호가 오면 줘야지.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심을 혼자 드셨습니다. TV를 보시며 드라마를 좋아하셨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눈물의 여왕.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드라마를 보시는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혼자. 가끔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셨습니다. 순자씨, 아들 잘 있어? 그럼 잘 있지. 자주 와? 그럼 자주 오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부사장이야. 바빠서 자주 못 와.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 순자씨. 아들 잘 됐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혼자 우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일기를 읽고 알았습니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준호한테 전화했다. 엄마 바빠. 나중에. 30초 만에 끊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하지만 손주들 보고 싶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하지만 말 못한다. 준호 귀찮아 할까봐. 저는 그 일기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혼자 주무셨습니다. 큰 방에서 혼자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외로움을 달래시며 가끔 제 사진을 보셨습니다. 어릴 적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결혼 사진, 그리고 우셨습니다. 준호야, 보고 싶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저를 그리워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냥 제 일상에 바빴습니다. 회사 일, 승진,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2023년 설날 저는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1년 만에 차로 2시간 거리. 하지만 1년에 2번만 갔습니다. 설날, 추석, 그것도 의무감으로. 가야 하니까. 안 가면 욕먹으니까.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래 못 봤는데 오늘은 좀 오래 있다 가자.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오래 있으면 뭐해? 할 것도 없는데. 저녁 먹고 바로 가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만 했습니다. 아빠 언제 가요? 할머니 집 와이파이 느려요. 저는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었으니까.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니? 네, 엄마.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제부터 했지. 혼자서요? 그럼 누가 도와주겠니? 저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라고.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게. 어머니는 저를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있어. 저는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나는 배불러.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많이 먹을 수 있게 일부러 안 드신 거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TV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계속.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을. 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불편했으니까. 준호야. 네, 엄마.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회사는? 바빠요. 건강은? 괜찮아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 저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작게. 저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가봐야 해요. 벌써? 네, 애들 내일 학원 가야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학원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안 돼요, 엄마. 서울 가려면 2시간 걸려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싸주셨습니다.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집에서 먹어. 엄마는요? 나는 많아. 혼자 다 못 먹어. 저는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대문 앞에서 배웅하셨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네. 자주 와라. 네. 저는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서 계셨습니다.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본 마지막 순간이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많이 외로워 보이시던데? 그래? 응. 우리 자주 가자. 그래,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오래 있어야지. 다음엔 어머니랑 더 얘기해야지. 다음엔.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꺼냈습니다. 김치, 나물, 전, 모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네. 그러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알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로는 그 음식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게 어머니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게. 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설날로부터 2개월 후 2023년 3월 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사 일, 회식, 골프,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저는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받지 뭐. 다시 울렸습니다. 또 동생.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 3번째 울렸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동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회의 중인데. 형, 엄마. 엄마가 왜?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지금 병원이야. 어느 병원? 시골 보건소. 상태가 어때? 안 좋아. 얼마나? 빨리 와, 형.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차를 몰았습니다. 시골로 2시간 거리. 하지만 그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막히는 길, 느린 차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빌었습니다. 계속.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보건소. 동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는? 안에 계셔. 저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말기암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말기 췌장암입니다. 그게 무슨?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간, 폐, 뼈까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최소 1년은 됐을 겁니다. 1년? 네. 그럼 왜 진작?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진단받으셨는데 치료 안 하시겠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들분께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리고 돈이 아깝다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뭐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동생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어머니는 3일 후에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쉬세요. 저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준호야, 엄마,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병원? 네. 어머니가 기억하셨습니다. 아, 내가 쓰러졌구나.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아프신 거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걱정할까봐.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가 더 슬프다. 엄마,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집, 시골 작은 집.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그래.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좀 쉬세요. 그래.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 방을 청소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봐도 될까? 하지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준호한테 전화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초 통화. 그래도 행복하다. 목소리라도 들었으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준호 생각이 난다. 어릴 때 초콜릿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지금은 어떨까? 행복할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쁠 테니까 참는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손주들 보고 싶다. 사진으로만 본 지 1년. 준호한테 말하고 싶지만 귀찮아 할까봐 못한다. 그냥 참는다. 항상 그랬듯이.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혼자 집에 있다. TV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모습? 부럽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명절에만 본다. 그것도 2~3시간. 외롭다. 하지만 말 못한다. 준호 바쁜 거 아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21년 설날. 준호가 왔다. 1년 만에. 너무 반가웠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 어제부터 혼자서.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준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갔다. 애들 학원 가야 해요. 아쉬웠다.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말 못했다. 준호 귀찮아 할까봐.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준호한테서 카네이션이 왔다. 택배로. 예쁘다. 하지만 꽃보다 준호가 보고 싶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하지만 전화 안 왔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꽃만으로도 감사하다. 2022년 3월 15일.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 말기. 의사가 말했다. 치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절했다. 돈이 아깝다.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 될 텐데. 그리고 준호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 바쁜데 병원 왔다 갔다 하면 힘들 테니까 그냥 혼자 견디기로 했다. 아프지만 참을 수 있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까.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엄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효도하자. 어머니와 함께 하자.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아니, 6개월이라도 남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응, 준호. 어머니는 좀 어때? 그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뭐? 부장님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휴가 쓰면 되잖아. 아닙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생각 좀 더 해봐. 아니요, 결정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회사 그만뒀어. 아내가 놀랐습니다. 뭐? 왜? 어머니랑 함께 있으려고. 미안해. 아니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응. 당신이 후회 안 하는 게 중요해. 고마워. 어머니 잘 모셔드려. 그럴게.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애들아. 응? 아빠가 할머니랑 시골에서 살 거야. 왜?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너희도 주말마다 와야 해. 응, 알았어.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많이 아프셔? 응. 그럼 우리가 더 자주 가야겠다. 고마워. 작은 아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할머니 도와드릴게. 그래, 고마워.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준호야, 왜 왔니? 엄마랑 같이 살려고요. 뭐? 회사 그만뒀어요. 왜?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바보야. 회사 다녀야지.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구하면 돼요. 하지만,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앨범을 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흑백 사진. 엄마, 이거 누구예요? 아, 그건 내 할머니. 할머니요? 응.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좋은 분이셨지? 엄마한테 잘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침묵하셨습니다. 엄마? 아니, 그렇지 않았어.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힘들었어. 왜요? 할머니가 엄마를 안 좋아하셨거든. 왜요? 딸이라서. 그때는 아들을 원했거든. 하지만 엄마는 딸이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실망하셨어.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힘드셨겠어요. 응, 힘들었지. 하지만 괜찮아. 다 지난 일이니까. 어머니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젊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젊으시네요. 그렇지? 잘생겼지? 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첫눈에 반했어. 정말요? 응.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 그때도 소개팅이 있었어요? 그럼 있었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버지가 말했어.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헐, 첫 만남에? 응.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라고 했지. 바로요? 응. 왜요? 좋았으니까. 아버지가요? 응. 그리고요? 따뜻해 보였어.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 좋았거든. 할머니가 차가우셨으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선택했는지,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행복했어. 정말요? 응.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아버지가 잘해주셨어요? 응. 정말 잘해주셨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어. 엄마,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보고 싶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엄마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 힘든 어린 시절,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30년간의 외로움.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런데 저는 뭘 했나? 1년에 2번 방문, 한 달에 1번 전화, 그것도 30초.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남은 6개월, 아니 하루하루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산지 일주일,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원이 아닌 아들로서의 일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7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먼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저는 잠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주름이 많아지셨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지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1년에 2번만 봤으니까.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주무셨어요? 응. 몇 시니? 7시예요. 아직 일러. 더 주무세요. 아니야, 일어날게.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세요. 그래. 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죽. 예전에는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죽이 타기도 하고, 너무 묽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뭐 하니? 아침 준비해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엄마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죽을 담았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정말요? 응, 정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가 해주신 죽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리 잘하네. 에이,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어머니가 다 드셨습니다. 한 그릇. 저는 기뻤습니다. 더 드실래요? 아니야, 배불러. 정말요? 응.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고맙다. 뭐가요? 이렇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엄마가 더 고마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설거지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산책 갈까요? 좋지. 그럼 준비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모자를 씌워드리고, 예전에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릴 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돕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날, 따뜻한 햇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날씨 좋다. 그러게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걸음에 맞춰서 예전에 저였다면 답답해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느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니까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 엄마,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50년? 그렇게 오래요? 응. 내 아버지랑 결혼하고 왔으니까. 와, 시간 참 빠르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씨. 영희야. 아들 왔네? 응, 왔어. 잘생겼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있어? 이제 여기서 살아. 정말? 응. 좋겠다, 순자씨. 아들이 효자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효자야.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효자라니. 저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방치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쉬세요. 그래. 어머니가 하늘을 보셨습니다. 하늘 참 예쁘다. 그러게요. 준호야. 네. 엄마 행복해. 이렇게 너랑 함께 있으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 엄마, 이 드라마 재밌어요? 응, 재밌어. 무슨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드라마를 보시는지 30년 만에 처음.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는 몰라. 아, 그렇구나. 답답하지? 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엄마도 답답해. 우리는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중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게. 오후.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 청소, 정리. 예전에는 한 번도 안 했던 일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차 드릴까요? 그래.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보리차. 함께 마셨습니다. 준호야. 네. 너 회사 안 그립니까? 아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엄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엄마, 정말 고맙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처럼. 2023년 3월 22일. 어머니와 함께 산 지 일주일. 오늘 아침 어머니께 죽을 해드렸다. 맛있다고 하셨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기뻤다. 함께 산책했다. 천천히 어머니 걸음에 맞춰서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함께 드라마를 봤다.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다. 재미있었다. 드라마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게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 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회사, 돈, 승진,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 시간, 사랑,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응, 아침이에요. 벌써? 네. 어머니를 일으켜드렸습니다. 화장실에 모셨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죽, 국, 반찬.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그래요? 응, 맛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천천히 어머니 속도에 맞춰서. 예전에 저였다면 빨리 먹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며 엄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꿈 꾸셨어요? 응. 무슨 꿈이요? 내 아버지 꿈. 아버지요? 응. 어떤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 그리고 말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좋은 꿈이었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 그럴까? 당연하죠. 식사 후 함께 산책했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길, 작은 공원, 강가, 산책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천천히 가세요. 그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응.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산책 나왔네? 응. 아들이랑 사이 좋네. 그렇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쉬세요. 그래.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준호야. 네. 구름 봐. 네. 저 구름 뭐 같아? 토끼? 맞아. 토끼 같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머니와 구름을 봤을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마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일 겁니다. 엄마, 저기 저 구름은요? 어디? 저기요. 아, 저거? 강아지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봤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김치찌개? 알겠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김치는 이렇게 볶고 돼지고기는 이렇게 넣고 물은 이만큼.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어디 볼까? 어머니가 맛을 보셨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응, 엄마 맛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니 맛을 냈다는 게.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요. 호호, 우리 아들 요리 잘하네. 오후,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어머니를 깨우지 않게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제 모습? 5살쯤?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뭐 해? 사진 봤어요. 어떤 사진? 저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5살 때야. 엄마 젊으시네요. 그때는 젊었지. 예쁘세요. 호호, 고맙다. 엄마, 저 키우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행복했어. 정말요? 응. 너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너는 엄마의 기쁨이었어.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감사해서요. 뭐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바보야. 그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엄마가 더 고마워.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녁, 함께 TV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예능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엄마, 이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응, 재밌어. 왜요?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부러우세요? 응. 왜요? 자유로워 보여서. 엄마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 그랬어요? 응. 하지만 못했지. 너 키워야 했으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꿈이 있었구나. 하지만 저 때문에 포기하셨구나.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엄마 꿈을 못 이루게 해서. 아니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엄마의 꿈이었어. 네. 엄마의 꿈은 자연인이 아니라 좋은 아들 키우는 거였어. 그리고 이뤘어. 너는 좋은 아들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에요. 30년간 방치했는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밤 어머니를 재우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시골이라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돈 많이 벌 때보다, 승진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지금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응, 잘 있어? 응. 어머니는? 주무셔. 그래. 여보, 힘들지? 아니, 괜찮아. 정말? 응, 오히려 좋아.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다행이다. 주말에 올게. 그래, 애들이랑 같이 와. 응,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와 최선을 다해 함께하자. 후회 없이. 어느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응?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네. 글쎄, 어머니가 생각하셨습니다. 바다 보고 싶어. 바다요? 응. 언제 가보셨어요? 젊었을 때. 내 아버지랑. 그 후로는 못 갔어. 왜요? 바빠서. 너 키우느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바다 가요. 뭐? 바다 가요, 우리.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가 망설이셨습니다. 힘들지 않을까? 아니에요. 가요, 엄마.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다음 날,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거리.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경치 좋다. 그렇죠? 오랜만에 나들이 나왔네. 자주 나와야죠. 그래야지.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실래요? 응. 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엄마 드세요. 고맙다.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바다를 보셨습니다. 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엄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어머니가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맨발로 걷고 싶어. 그러세요. 저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함께 모래를 밟았습니다. 기분 좋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렇죠? 응. 파도가 왔습니다. 어머니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워.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귀여우세요? 뭐가? 그냥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닷가를 손을 잡고 준호야. 네. 고맙다. 뭐가요? 이렇게 데려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 평생 소원이었어. 바다에서 산책하는 거. 내 아버지랑 못 이뤘는데 너랑 이뤘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예쁘다. 그러게요. 사진 찍을까? 좋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엄마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 네, 보세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셨습니다. 호호, 그러네.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을게요. 그래. 저녁.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회 좋아하세요? 응, 좋아해. 많이 드세요. 그래. 어머니가 회를 드셨습니다. 맛있어. 다행이다. 준호야. 네. 오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 와, 여기 좋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보여. 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밤바다.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그러게요. 준호야. 네. 엄마 소원이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너랑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 가능할까?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네, 많이 다녀요. 어디든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더 많은 곳을 가야겠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리자. 하나하나. 부산 여행 후,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생각하셨습니다.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손주들이요? 응. 오래 못 봤거든.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와줄래? 그래, 갈게. 고마워. 주말. 아내와 아이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진짜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는 게 저녁, 아이들이 어머니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니? 할머니 그림이요. 어머니가 그림을 보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행이에요. 손주들이 이렇게 컸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다. 엄마가 더 일찍 이렇게 할 걸. 뭘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미안해, 준호야. 왜요? 엄마가 너무 혼자 살았어.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애들이랑 같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 다음 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관에 갔습니다. 엄마, 가족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네. 왜? 추억 남기려고요. 사진관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아이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큰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에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보셨습니다. 그 사진을.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 예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어. 뭔데요? 요리 가르쳐 주고 싶어. 요리요? 응. 엄마 요리법.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김치를 먼저 볶고, 돼지고기를 넣고, 물은 이만큼.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엄마, 간은 언제 해요?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데요? 정성이야. 정성? 응.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그래야 맛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갈비찜, 불고기. 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거야. 정말요? 응. 아버지 생각나면 해 먹어. 네. 그리고 내 아내한테도 가르쳐 줘.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제법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 맛이 나네. 정말요? 응. 감사합니다, 엄마. 뭐가? 가르쳐 주셔서. 당연한 거지. 이제 엄마가 없어도. 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엄마. 응? 오래오래 사세요. 저랑 함께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고 싶다. 정말 그러고 싶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어머니와 함께 산 지 2달. 오늘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셨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모두 어머니의 맛. 나는 평생 이 맛을 기억할 것이다. 어머니의 손맛을,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제 엄마가 없어도.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은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후회 없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어머니와 함께 산 지 4개월. 2023년 7월.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지만 어머니는 추워하셨습니다. 준호야, 춥다. 에어컨 끌까요? 응. 저는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응. 괜찮으세요? 응. 조금 피곤해. 더 주무세요. 아니야, 일어날게. 하지만 일어나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세요. 그래. 화장실에 모셨습니다.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게. 식사도 적게 하셨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배불러. 조금만 더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먹기 힘들어서라는 것을. 산책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쉬실래요? 응. 조금만.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한 달.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까? 암이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네. 다행이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의사가 한 달이래. 어머니가 한 달밖에 안 남았대.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힘내.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별을 보며 제발, 제발, 무엇을 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빌었습니다. 계속.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아침,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응.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래. 어머니를 일으켜 드렸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엄마, 드세요. 고맙다. 많이 드세요. 응. 하지만 어머니는 몇 숟가락만 드셨습니다. 배불러. 조금만 더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힘드실 테니까.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 하지만 어머니는 자주 주무셨습니다. 엄마. 응? 주무세요? 아니야. 보고 있어. 하지만 다시 주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자는 모습을. 평화로운 얼굴. 이 얼굴을 기억해야지. 평생. 점심.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미안해. 왜요? 자꾸 자서. 괜찮아요. 피곤하시니까 주무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오후. 날씨가 좋았습니다. 엄마, 밖에 나갈까요? 좋아.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걷기 힘드셨으니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시원하다. 그렇죠? 바람 좋다. 네. 어머니가 하늘을 보셨습니다. 하늘 예쁘다. 그러게요. 준호야. 네. 엄마 행복해.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가면. 엄마, 들어봐. 엄마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 이 시간들이, 너랑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다음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요? 응. 무덤에 가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정말? 네.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무덤에 갔습니다. 산 중턱, 조용한 곳. 어머니를 휠체어에서 일으켜드렸습니다. 무덤 앞에 앉히고, 여보. 어머니가 무덤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오네. 미안해. 자주 못 와서.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 좋은 아들이야. 당신 닮아서. 착하고 따뜻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당신한테.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지? 저는 울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여보, 우리 다시 만나면 다시 사랑하자. 이번 생처럼. 아니, 더 많이. 어머니가 무덤에 이마를 대셨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한참 후 어머니가 돌아서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고맙다. 데려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어. 뭔데요? 가족들 다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생, 아내, 아이들, 친척들, 이번 주말에 다 모여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세요. 주말, 모두가 모였습니다. 작은 집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네, 엄마. 고맙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맛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만든 거야? 응. 엄마 맛이네. 그렇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준호가 잘 배웠어. 식사 후 어머니가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들 들어봐.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숨을 깊이 쉬셨습니다. 엄마가 이제 곧 갈 것 같아. 엄마. 동생이 울었습니다. 울지 마. 들어봐.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 때문에. 준호, 준영.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야. 엄마. 그리고 며느리.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다. 할머니.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행복했으니까. 너희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모두를 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가족은 소중한 거야. 알았지? 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준호야. 네, 엄마.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마지막 이 시간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두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면서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행이에요. 가족들 다 봐서.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엄마, 괜찮아. 엄마는 준비됐어.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아직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고 싶다. 정말 그러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없구나.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함께 일주일 후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응. 괜찮으세요? 응. 조금 피곤해.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를 불렀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들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오세요. 엄마가. 1시간 후 모두가 도착했습니다. 동생, 아내, 아이들 모두 어머니 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네, 엄마. 고맙다. 어머니가 한 명 한 명을 보셨습니다. 준영아. 네, 엄마. 형 잘 도와줘. 네. 며느리. 네, 어머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손주들. 네,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준호야. 네,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너 덕분에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이 정말 행복했어.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요. 저도 행복했어요. 엄마와 함께해서 고맙다. 사랑한다. 준호야.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행복하게. 다들 행복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네, 엄마.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천천히. 엄마, 엄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후 11시 47분.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치 잠든 것처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편히 쉬세요, 엄마. 아버지 만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밤새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 많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게요. 사랑하며 가족과 함께.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동이 텄습니다. 새로운 날.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보세요. 해가 떠요. 예쁘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하지만 어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어머니가 떠나신 지 3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 어머니가 도운 사람들, 모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끝없이. 장례식장, 어머니의 영정사진,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부산에서 찍은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저와 함께.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네. 동네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준호야. 네.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항상 남을 도왔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아플 때 매일 반찬 갖다 주셨어. 몰랐어요. 그리고 동네 독거노인들 다 챙기셨어.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다른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순자 씨 아들이지? 네. 내 어머니 은인이야. 네. 내가 힘들 때 돈을 빌려주셨어. 갚으려고 했는데 받지 않으셨어.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라고. 그게 10년 전이야. 아직도 못 갚았어.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젊은 여성. 저, 고인의 아드님이세요? 네. 저는 어머니께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이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낼 뻔했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4년 동안 전액을 몰랐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모셨습니다. 나란히. 엄마, 이제 아버지 만나셨죠? 행복하세요? 함께. 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자랑하셔도 됐는데. 하지만 엄마는 그런 분이셨죠. 조용히. 남 모르게. 선행을 하시는 분. 존경합니다, 엄마. 정말 존경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고맙다, 아들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살게요. 남을 도우며, 사랑하며.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약속할게요. 저는 절을 했습니다. 깊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앞만 보고.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옷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일기장.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내일이면 광복절. 준호가 아침을 준비해 준다고 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지막 몇 달, 준호와 함께한 시간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준호야,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너 때문에. 고맙다.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로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계속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어머니의 글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다. 먼저 가서. 하지만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으니까. 마지막 몇 달, 너와 함께한 시간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는 좋은 아들이야. 최고의 아들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나면 하늘을 봐. 엄마가 거기 있을 거야. 별이 되어 너를 지켜보며 응원하며 사랑한다, 준호야.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엄마, 보고 계세요? 저예요, 준호. 엄마,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그리고 엄마처럼 남을 도우며 살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 사랑해요. 계속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적 만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때 그린 그림. 엄마 사랑해요. 초등학교 때 쓴 편지.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예요. 중학교 때 만든 카드. 엄마 생일 축하해요. 모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30년이 넘은 것들을.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이런 것까지 다 간직하셨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와의 모든 순간을. 하지만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더 일찍 효도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을 겁니다. 괜찮아. 마지막에라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저는 상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것들 소중히 간직할게요. 평생.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보여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꼭 전할게요. 한 달 후, 2023년 9월,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하지만 어머니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가기 위해,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순잔의 밥상. 어머니 이름으로. 메뉴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음식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갈비찜, 불고기. 모두 어머니의 레시피로, 어머니의 맛으로.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 친구들, 동네 사람들. 맛있어요.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니 맛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무료 급식을 하기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어머니처럼. 첫 무료 급식 날, 20명이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엄마처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잘하고 있어, 아들아. 저는 웃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엄마, 오늘도 잘 보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엄마 음식이 최고래요. 자랑스러우시죠?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사랑하며.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다. 저는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처럼 살며,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 2024년 8월 15일. 어머니 기일. 저는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무덤 앞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계셨습니다. 저는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 엄마, 1년이 지났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준호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도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아빠가 똑같이 만들어줘요. 할머니 맛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엄마를 기억해요. 다행이죠? 동생도 왔습니다. 엄마, 형이 잘하고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무료 급식도 하고, 엄마처럼요. 자랑스러우시죠?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식당 준비하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요. 손님들이 좋아해요. 집밥 같다고, 어머니 손맛 같다고.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무료 급식해요. 어려운 분들께. 엄마처럼요. 처음엔 20명이었는데 이제는 50명이에요. 다들 고마워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처럼 살 수 있어서. 그리고 가족들 모두 잘 지내요. 아내는 식당 일을 도와줘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요. 큰아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둘 다 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저 이제 후회 안 해요. 물론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마지막 6개월 엄마와 함께한 그 시간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절을 했습니다. 깊게. 가족들도 함께 절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리고 계속 엄마처럼 살게요. 약속할게요. 우리는 무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봤습니다. 한 번, 안녕히 계세요, 엄마. 사랑해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잔의 밥상.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일이라서.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앞치마.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김치를 볶고 고기를 넣고 물을 붓고 정성을 담아.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마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처럼 저는 항상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손님들께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레시피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네, 최고셨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잠시 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식당 벽에 걸어둔 엄마, 오늘도 잘 보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후, 무료 급식 준비를 했습니다. 화요일이었으니까 50인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5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려운 분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한 분 한 분 맞이했습니다.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이런 곳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잘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으니까.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엄마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잘하고 있어, 아들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2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시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을 내서 찾아뵙세요. 함께 밥 드세요. 함께 산책하세요. 함께 이야기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30년을 낭비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 6개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6개월.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회사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전화하세요. 찾아뵈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세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어머니, 지금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나누며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시니까. 제 마음 속에, 제 기억 속에, 제가 만드는 음식 속에, 제가 돕는 사람들 속에 엄마는 살아계세요. 영원히.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사는지, 엄마처럼 사는지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영원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지금 당장.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약속하세요. 이 영상을 본 후 부모님께 전화하셨나요? 댓글로 전화했어요. 남겨주세요.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하셨나요? 찾아뵐게요. 남겨주세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사랑해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효도 이야기를 기다립니다.